10시가 됐습니다.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 어제부터 좀 추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엄청 추운데, 오늘 아침에 딱 오니까 저희 양봉장 기온이 9시에 정확하게 0도였습니다. 0도. 오늘 월동 포장에 대해 얘기할 거고, 아마 월동 포장까지 얘기하면은, 그 양봉 기술에 관련된 거는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할 거는 외부 보온 덮개를 덮는 시기와 방법, 혹은 월동 포장을 하는 시기와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 월동 포장은 주로 외부 보온을 얘기하기 때문에 외부 보온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는 내부 포장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뭐 외부 보온 덮개가 뭔지도 말씀드리고, 외부 보온 덮개를 덮는 방법을 처음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결론부터 딱 요렇게 해라 기술적인 걸 말씀드린 다음에 그 뒤에 우리가 왜 덮어야 되는지, 뭐 다른 나라에선 어떻게 하는지, 뭐 아니면은 뭐 벌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 요런 거는 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보면은 외부 보온 덮개라는 거는 지금 사진에 보시는 요런 보온재 얘기합니다. 요 보온재는 농자재 파는 데 가서 구매하셔도 되고, 아니면 양봉 자재 파는 양봉, 저기 뭐라 그러죠? 양봉은 요런 데서 구매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참외 이불, 농자재 파는 데에서 참외 이불 구매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덮어 주시고, 방수할 수 있는 요런 방수 재질의 어떤 뭐 호루, 아니면은 천막 같은 거를 위에 덮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한겨울에 눈이 내리는 이유도 있고, 또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 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 지금처럼 약간 겨울에 접어들거나 봄으로 바뀌는 시기에는 저기 뭐라 그러죠? 요 보온재가 젖을 수가 있습니다. 보온재가 젖게 되면은 보온재에 있는 그 습기가 벌통에 고스란히 들어가기 때문에 벌통에 습기가 차서 안 좋아서 요런 방수 재질을 덮어주시면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만약 양봉사가 있다면은, 저희처럼 이렇게 양봉사가 있다면은 굳이 방수 재질까지는 안 덮어주셔도 됩니다. 자, 외부 보온 덮개 덮는 방법은 여기 사진에 보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디귿자로 앞뒤로 덮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일단 뒤쪽은 다 덮어주셔야 돼요. 뒤쪽은 벌통 바닥에서부터 위까지 다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앞쪽에 와가지고 소문 위에 걸치도록 덮어주시면 됩니다. 소문 위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걸치도록 덮어주시면 되는데, 이것보다 더 내려와도 돼요. 이것보다 더 내려와서 소문을 약간 가려도 됩니다. 소문을 가려도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벌통이 대부분 높이가 1cm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벌 몸의 높이는 1cm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cm의 공간만 확보돼도 벌들이 충분히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요런 보온재가 다 천이에요. 천이어 가지고 이게 바람 불면은 좀 펄럭펄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펄럭펄럭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려놓은 것보다 조금 더 높은 높이가 확보되고, 또 소문을 바로 가리지 않기 때문에 소문을 약간 덮는 것 정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문을 약간 덮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 좀 소문을 가리더라도 뭐 약간 덮어 놓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소문에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이제 벌들이 또 밖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외부 보온재로 빛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까지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시면 되고, 이게 근데 덮으시다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천을 요렇게 일렬로 배열하는 좀 식으로 방법이 발달했습니다. 다 같이. 그래서 덮다 보면은 벌통마다 높이도 다르고, 또 벌통을 깔아놓은 그 바닥도 약간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게 균일한 높이로 덮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약간 어떤 통을 기준에 해가지고 이 통의 소문을 가릴 정도로 덮으니까, 어떤 통은 아예 폭 가려지거나, 혹은 어떤 통은 아예 소문이 노출되거나,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소문이 보일락 말락 할 정도를 대개 맞춰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요건 양봉 자재 파는 데 가서 구매하시면 되는데, 요런 걸쇠,
월동 포장용, 이 외부 포장용 걸쇠를 판매합니다. 요 걸쇠를 걸어서 이 보온재가, 외부 보온재가 나풀나풀 거리는 걸 막아주시고, 또 바람이 불어서 아예 휙 뒤집히는 거를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걸쇠를 걸어 놓으면은 하단부 빼고는 걸쇠가 닿는 데까지는 월동 요 포장재가 막 이렇게 요동치질 않아요. 그래서 걸쇠를 걸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걸쇠를 건다고 해가지고 안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겨울에 바람 많이 불죠. 바람 많이 불면은 이 걸쇠를 껴안고 포장재가 휙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돌 같은 거, 무거운 거 올려서 눌러 놔가지고 좀 요게 안 뒤집히도록 해주시면은 딱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요런 보온재를 사용할 때는 저는 두 장 하는 걸 추천드려요. 두 장. 일단은 얇아요. 요게 얇고, 얇아가지고 한 장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두 장을 해주시면 좋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요런 자재를 쓰다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재생자재이기 때문에 쉽게 해집니다. 쉽게 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중간에 구멍 나는 데도 있을 수 있고, 쥐가 파먹는 일도 있고, 별별 일이 다 생기기 때문에 두 장 덮어가지고 좀 이제 보온을 극대화시켜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 수 있다면은 벌통 사이사이를 좀 좁혀주기 위해서 실제 벌 기를 때보다 벌통을 다닥다닥 붙여서 덮어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가능한 분들은 하시고 불가능한 분들은 뭐 꼭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내부 포장재로, 내부 보온재로 극복을 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한 분들은 벌통 사이를 이렇게 붙여주시고, 불가능한 분들은 뭐 조금 떨어뜨려 놓더라도 내부 보온재로 극복을 하면 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외부 포장하는 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쭉 일렬로 쫙 포장하는 문화라 그랬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포장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주로 이제 다른 나라라고 해봤자 유럽이나 미국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여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찾아서 나오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중국, 일본, 요런 데를 찾아보려 그래도 뭐 중국은 애초에 구글을 안 쓰니까 구글에서 잘 검색도 안 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양봉벌을 많이 기르긴 하는데 토종벌 기르는 데도 많아서 또 구글 요런 데 사진이 많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동남아시아 이런 데는, 뭐 아프리카 이런 데는 월동을 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월동 사진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항상 유럽이나 미국 요런 데를 좀 가져오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알아주시고, 요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월동 포장하는 영상을 올려놔서 제가 캡처해온 건데, 이런 식으로 벌통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덮습니다. 일단 높죠. 뒤에 있는 벌통도 높이가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상을 올려놓은 높이인데, 삼상인 상태로 월동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쪽 보시면은 호치키스, 그 타카로 받고 있는 거고, 자기가 검정색 부직포 있죠. 밭 고랑 파고 나서 고랑 사이에 쫙 가는 부직포, 그 부직포를 이제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부직포를 두르고 있는 겁니다. 부직포를 둘러서 타카로 딱딱 벌통에 박아서 고정을 시켜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할 건, 일단은 최소 개상 높이에서 월동을 나고, 저쪽 서양권 사람들은 그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일렬로 벌통을 한 묶음으로 봐서 쫙 덮는 게 아니라 개별로 포장을 해줍니다. 개별로 포장을 해주고, 내부에다가 따로 내부 보온재를 넣지 않는 대신에 이렇게 사방을 다 둘러주는 식으로 포장을 합니다. 요것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요거는 양봉 자재 홍보 영상인데, 요 검정색 자재 있죠. 요 검정색 자재를 홍보하는 영상이에요. 요 검정 자재를 어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는 이제 개상으로 월동을 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검정색의 아예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자재를 벌통에서 위부터 아래로 푹 씌운 다음에 그대로 월동을 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방풍 혹은 보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바깥에는 비닐로 두르고 안에는 솜 같은 요런 내부 충전재로 채운 그런 기성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크게 보여드리면 요런 식으로 덮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할 때 이제 요건 또
소재가 좀 다르죠. 요거 우리가 아는 그 호루 자재 요런 걸로 하더라고. 호루 자재 비슷한 걸로 쓰고 뭐 장판 비슷한 요런 자재로 요거는 기성품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벌통을 사방으로 두르는 게 유럽권에서는 흔한 문화입니다. 근데 이런 걸 할 때 보면은 요 사람들도 소문 부분은 딱 내놔요. 이 자재나 그 저기 포장을 하는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 소문을 이렇게 아예 노출시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소문을 그냥 요렇게 다 가리고 요렇게 다 가리고 딱 요 부분 요 부분만 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건 스타일에 따라 다르니까 우리도 소문을 아예 폭 덮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소문 바로 위까지 올리셔도 되고 하지만 환기가 되도록 소문에 바람이 계속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이한 게 우리나라는 이제 내부 포장할 때 양옆 그 다음에 위에다가는 내부 보온재 올려놓는 식으로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양옆은 안 하는 대신에 양옆은 외부 보온재로 딱 막아놓는 대신에 위에다가 항상 흡습 자재를 올려놔요. 흡습 자재. 왜 그러냐면은 습기가 겨울에는 습기가 너무 잘 차게 돼 있는데 그 습기가 항상 위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 저기 물방울이 위에 맺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흡습할 수 있고 또 따뜻한 자재를 위에다가 얹어 놓는 경향이 있는데 기성자재를 올려놓는 사람들도 많고 가끔 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푸라기를 얹어 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지푸라기 넣어가지고 벌통 사이사이에 넣어서 보온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지피 흡습하는 역할도 있고 보온하는 역할도 있으니까 지푸라기를 이렇게 위에다가 내부 보온재로 얹어 놓는 사람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재랑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기본 개념은 동일하다. 자, 그렇게까지 받고 이제 외부 보온 덮개를 덮는 시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과연 그 시기는 언제냐? 요거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양봉이 발달돼 있고 또 양봉을 이제 산업화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 기후다. 그렇기 때문에 요 덮는 시기가 대부분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다른 나라 거를 뭐 말씀드리는 게 크게 의미가 없지만 일단은 뭐 이렇게 요게 우리나라 기준이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요게 그냥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어느 정도의 기준입니다. 낮 기온이 0도를 향해 갈 때, 그리고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일 때, 또 밤 기온이 영하 10도를 향해 갈 때, 이때 해주시면 됩니다. 요때를 기준점으로 잡고 해주시면 돼요. 요게 원래는 대략 11월 달이었어요. 11월, 제 기억으로는 한 11월 말 요 정도 되면은 이제 외부 포장에 들어가는 게 됐는데, 하지만 그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이상기후 때문에 겨울이 점차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또 늦게 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언제 딱 해라 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워낙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애매하니까 요 위에 1, 2번 낮 기온과 밤 기온 요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포장 시기를 가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저희가 있는 데가 조안면이라는 데인데 시골이어가지고 도시랑 저희 동네랑 기온이 거의 3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꼭 조안면 날씨 검색해가지고 일기예보를 보는데 이제부터 0도를 향해 내려가고 꾸준히 좀 하향세를 보이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랑 내일에 걸쳐서 포장을 다 완료해 줄 생각이고요. 보시면은 오늘 12월 12일 제가 어제 사진을 찍어놔서 그렇습니다. 오늘 12월 12일에 6도, 최고 기온이 영상 6도 해가지고 쭉쭉 내려가죠.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하향세를 보이고, 밤 기온도 뭐 영하 4도 한번 올라오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요일까지 해서 좀 어느 정도의 우하향을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주면 될 것 같고, 요런 게 문제예요. 요런 게 이제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뽁 튀어 올라와요. 근데 일기예보도 열흘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나오는 편이고, 열흘 뒤는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런 게 하나 있으면 온도가 약간 뽁 하고 올라가는 시기가 있으면 불안한데, 일단은
지금 이제 우하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예년보다 평년보다 한 2주 정도는 늦게 월동 포장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2주 정도 늦게 월동 포장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요 기온을 기준으로 이제 가자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기온을 기준으로 가자라고 설명을 드리면은 꼭 질문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낮에는 춥고 밤에도 근데 낮이랑 밤의 그 온도 차가 심하지가 않다라고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영하 10도가 밤에 안 됐는데 뭐 그럼 지금 아직 하면 안 되냐? 뭐 지금 영하 8도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시는데 요런 것 때문에 이제 더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꼭 뭐 영하 10도가 땡 됐으니까 오늘 포장 시작, 오늘 다 끝내야 돼. 요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여서 이런 낮 기온이 0도나 혹은 밤 기온이 영하 10도에 근접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 해주시면 됩니다. 그때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꼭 낮에는 0도, 밤에는 영하 10도, 그날을 찾아서 해야 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하향세에 방점을 찍으시고 그 기준은 0도를 향해 가거나 영하 10도를 향해 갈 때 해주면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